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소형 전자기기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단 폐기되면서 강물은 물론 수돗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이 지난 2015년 7월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로부터 한강 하류까지 22곳에서 강물, 수돗물 등을 포함해 27개 시료를 채취해 리튬 농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인 팔당댐 지역부터 리튬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을 통과하는 곳에서는 리튬 농도가 상류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현재 수처리 방식으로는 물속에 녹아있는 리튬을 제거할 수가 없어서 수돗물에서도 리튬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프로듀스 X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안준영 PD 등이 조작을 시인한 시즌 3, 4를 포함해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거리를 양산했던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판결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면허 인증 대여 절차는 아직도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는 엄마 면허증으로 킥보드를 빌린 뒤 그걸 타고 집과 학원을 오가는 학생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애매한 거리를 오가는 학원과 학생들의 교통수단이자 놀이기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안전모드 없이 인도위를 달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내는 사고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살 때 전액 현금 결제 또는 전액 마일리지 차감을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권을 살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혼합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복합 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했을 때 일 마일리지를 얼마로 환산할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복합결제 도입은 최근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기부 문화까지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이 굿네이버스, 미랄복지재단 등 7개 민간 비정부 기구의 모금 동향을 조사한 결과 7개 단체 가운데 4곳은 SNS 같은 디지털로 유입되는 신규 후원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20에서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디지털 공간에서 기부 인증을 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는데요. 기부 결정이 쉬운 만큼 상대적으로 후원을 쉽게 끊는 경향도 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젊은 후원자를 끌어당기고 NGO의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새로운 창구로 떠올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소월리 유적에서 무표정하거나 심각하거나 말하는 것 같은 3가지 표정이 새겨진 사람 얼굴 모양 토기가 출토됐다고 합니다. 이 토기는 5세기 전반 무렵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람 얼굴을 새긴 토기가 전에도 발굴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얼굴이 3면에 새겨진 토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